안녕하세요. HLB 장마감 브리핑입니다. 어제 제가 HLB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그 이유는 요즘 진짜로 뉴스 기사가 없습니다. 오늘도 뉴스 기사가 없는데 너무 안 올리면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올리는데, 저도 올리고 싶지만 진짜 딱 유상증자 4월 16일 이쯤을 기점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뉴스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제 주주님들이 회사에서 주가 대응을 좀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4월 16일이 뭔가 기점으로 심증은 이제 있는데요. 그 뭐 또 때가 되면은 뉴스 기사들 많이 나오겠죠. 이런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기였는지 아무튼 이쯤에 뉴스 기사가 또 한동안 엄청 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과 좀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게 있었는데, 뉴스 기사들을 모아놨다가 이때쯤인가요? 그때는 이제 하루에 뭐 하나씩, 세 개씩 막 이제 뉴스 기사 나왔고, 또 다시 최근에는 뉴스 기사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서 이제 뭐 조목 토론방 같은데 이제 한 번씩 그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 거의 다 이제 관심을 접고 떠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장기 투자하려는 주주님들만 남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를 한번 좀 보면은, 여기 투자자별 매매에서 종목별 투자자를 하면 그것과는 또 별개로 개인은 또 최근 또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은, 이거를 지우고 오늘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뭐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렇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조정을 갖추고 있을 때는 개인이 매수를 하고, 또 상승하고 있을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이렇게 음봉 조정을 갖출 때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 HLB 이제 특징이고, 오랜만에 요거 거래원을 좀 보니까 장 초반에 골드만삭스에서 들어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2만 주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상위 5개 골드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밑에서 골드만도 매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합계를 보면은 순매수가 2,000주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야, 골드만삭스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투자자를 보면은 외국인은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 5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과 대비해서 보면은 HLB는 오늘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을 보면은 업종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0.64%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제 같이 가거든요, HLB랑. 그런데 HLB는 오늘 같은 이제 시장이 상승한 날에 마이너스 1.2%,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가 0%,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면은 플러스 1.1%로 끝났는데, HLB는 시장 대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에서는 시장 대비 엄청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수익률을 치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거죠. 보면은 이렇게 빠졌잖아요, 시장이 쭉 빠졌을 때. 그 이거 수익률로 계산하면 한 10% 넘게 HLB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뭐 0. 몇 퍼센트 정도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쪽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스권 안에서 계속 이제 맴돌고 있고, 어떤 그 박스권을 뭐 상단으로 뚫을, 뭐 하단으로 뚫을 그런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 안에서 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일단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왔을 때 이제 뚫고 다음 박스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고, 호재가 있다는 거는 뉴스 기사가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HLB보다는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뉴스 기사가 한두 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도 다음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뭐 이그젝스 그런 종목들에서 HLB 본체의 뉴스 기사보다는 그 주변부 관련 종목들에서 뉴스 기사들이 최근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황 쪽을 이제 봐야 할 텐데요. 집 좀 팔아주세요, 강남파트 수학시 내려도 안 나간다. 그래서 아파트 값은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만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은 주식 시장은 잘 나가고 있죠. 이제는 뉴스 기사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어디 뭐 연구 보고서 나온 거를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로우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뭐 아파트 쪽에서 충격이 발생한다면은 그게 전파되는 데까지는 그래도 뭐 몇 달 걸리겠죠. 뭐 길게는 1년 넘게도 걸리니까 일단은 뭐 이런 상황이다 정도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하락세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쪽에 좀 문제가 생긴다면은 ABCP 쪽도 살짝 뭐 기준 크지 않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누적으로 1.57%, 서초는 1.25% 하락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한 1%. 그 다음에 이제 음마 아파트는 이제 작년 이게 17억에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만 해도 2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새에 4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20일에 4라고 하면은 한 20% 빠진 건데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보수 쪽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4.15 총선 이후에 실망 매물이 대거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호가가 빠지고 있다는데 작년 10월에 22억이었던 그리고 12월에 22억 5천만 원이었던 게 지금 19억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가 빠진 건데 이것도 20에 하면은 한 15%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등 하락세가 커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ELS, DLF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ELB로 몰리고 있다는데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금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ELS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익률 연 7%, 8%인데 이거는 어떤 지수가 어떤 구간에 있게 되면은 이 구간 안에만 있게 되면은 이렇게 받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원금을 몽땅 잃을 수 있는 게 ELS였다면은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 하지만 수익률은 좀 낮겠죠. 그건 ELB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2%에서 3%로 주는 대신 원금은 오케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돈 90% 이상을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자체 해지나 그 다음에 별도 계약을 통해서 원금 손실 위험을 전가해 두는 백투백 해지 기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해뒀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해지를 하면은 수익률이 더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LS는 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7, 8%인 거고 ELB는 해지가 돼 있기 때문에 2에서 3%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 간의 인식이 장기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3개월이 잘 나간다는 겁니다. 원래는 1년 만기가 주력이었는데 투자자들이 이거는 짧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변동성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된 거로 보입니다. 이제 한진중공업은 이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요거 KDB 산업은행이 KDB 인베스트먼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8,500억 원을 산업은행이 들여가지고 설립한 게 KDB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업을 정상화시키고 매각하고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거는 이제 대우건설뿐이라고 하는데요.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을 직접 매각 추진하기로 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 매입 계획도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2주 줄 테니 1500배 늘려주세요가 있었는데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서 기존 클라우드 서버를 2주 만에 1500배 늘리라는 숙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그래서 4분기는 2360억이었는데 8003억이 나왔습니다. 완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줌이 있습니다. 이 줌이 화상회의 플랫폼을 하는데 클라우드 서버 확충을 위해서 서버용 디램 추가 주문에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당 최대 400개에서 500개 디램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선주문, 롱텀 계약은 이제 끝났는데 추가 물량이 계속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디램 가격을 보니까 3월달에는 106달러가 지난해 말이면은 이제 2019년 12월 106달러가 3월달에는 121달러까지 한 20% 정도 급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모바일 디램 성적을 주춤했는데 서버용 디램이 잘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디램과 낸드 플래시 비중이 7대3으로 디램이 더 높은데 이게 수요가 많았으니까 실적이 더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환율이 올라가지고 수출이 잘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700억 원 정도 더 늘은 것도 그 운이 좋았다. 그 상황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SK하이닉스는 시초가가 대략 1.5% 떴는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고 투자자를 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았고 개인이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뭐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죠.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